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에 세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내 탓, 남의 덕, 그리고 저기 이렇게 액자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 있었던 실화예요. 책에서 읽은 건데, 일본의 불교학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옆집에서 발화해서 옮겨 붙어가지고 화재가 났죠.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자료, 불교 자료가 타버렸거든요. 그걸 보상받으려니 보상받을 길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보상받아야 되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소송을 걸었죠. 근데 소송을 걸고 나니까 그래도 불교학자잖아요. 어떤 나타난 현상이 생기기에는 반드시 인연이 있고 그것이 자기 탓이라는 것을 이제 불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탓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죠. 근데 또 하루 이틀 지나니까 자기 기만이잖아요. 왜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이 아니지. 처음에는 상대 탓이라고 해서 책임 전가를 시키니까 상대가 미워지고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래도 불편하고 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자기 탓이 아니거든요. 자기 기만이에요. 남의 탓도 아니고 자기 탓도 아니고. 그래서 역시 이분은 불교학자입니다. 딱 또 고민을 하여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인연 탓이다. 인연이 주어져서 있는 그대로 어떤 현상, 화재라고 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인연이다. 그냥 받아들이자. 이래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탓, 남의 덕에 대해서 조금 깊이 고찰을 해 나가는데, 오늘 보시면 자기 기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속인다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서 벗어난 일을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두 가지로 고찰합니다.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결정합니까? 세상 결정에는 저마다 타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논리에서 자기 근거를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참 훌륭한 이야기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설을 씁니다. 자기 나름대로. 억지를 부리는 거죠. 경강부회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을까? 이게 참 멋진 논리입니다. 누군가 기만에 빠져서 또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옳음에 갇히는 일이 있거든요. 자기 잣대에 걸려버리는 거죠. 거기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암 스님은 항상 주인공아 남에게 속지 말라는데, 그 남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허영, 자기 자신의 그런 체면, 기만,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트리퍼스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자기가 쓴 책이 있어요.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을까?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진화생물학자인데 이 속임수, 자기 기만, 그리고 자기 기만의 메커니즘을 이 책에서 다 분석하고 있거든요. 아실 거예요. 그 오스트리아의 프로이트도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꿈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기 기만이라는 거는 자기를 속이는 건데, 자기 의식이 있는데 의식을 무의식이 속인다는 겁니다. 그 무의식이 뭐겠어요? 말라시겠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익적인, 항상 자기 중심에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의식을 속여버린다는 거예요. 어제 그 책을 잠시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기만이라는 거 참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자기 스스로 울타리를 치거든요. 그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그 의식이 잠재의식에 있는 말라식입니다. 자기 현재의식은 이거를 갖다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왜? 허영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틀 때문에, 자기의 올무, 함정 걸려버리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불교학자 그 예를 들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어떤 현상이 생긴다, 어떤 나타난 어떤 사건이 생긴다는 것은 내 탓도 아니고 상대 탓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탓이라고 자기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자기 기만이에요. 왜 자기만 탓이에요? 또 온전히 상대 탓입니까? 아니에요, 상대 탓도. 근데 왜 상대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그날의 인연입니다. 그날의 사건이에요. 그럼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에는 상대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위의 인연들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어떤 사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탓이기도 하고 상대 탓이기도 해요. 그죠? 나하고 상대가 만났으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순간에 생긴 것만이 원인이 아니에요. 반드시 원인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원인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어떤 순간의 포착에 의해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왜 말다툼을 하겠어요? 의견 차이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의견이 맞아요. 아내의 의견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 문제 때문에 아내는 서울대를 보내야 된다. 남편은 쟤는 공부에 소질이 없으니까 그냥 경제계를 보내든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의견이 달라요. 어느 게 맞겠어요? 어느 게 맞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서 공부시켜서 서울대 못 가도 고대를 보냈어요. 고대 보내서 아내가 기뻐 날뛰입니다. 근데 고대에서 그 친구들을 따라가려고 보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억지로 공부를 해서 고대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친구들에 따라가기는 너무 자기가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부 안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사건, 사고, 요즘 얼마나 사건, 사고 많이 생깁니까? 대학생도 많이 생겨요. 결국은 그거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또 부모의 유전자를 고려하지 않고 허영에 들떠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서 서울에 유학을 보내는 게 실패한 겁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싸울 수 있지만 내일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기 기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기만 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보되 과연 내 탓이 얼마큼 있고 상대 탓이 얼마나 있고 왜 어떤 사건이 생기기에는 반드시 인연이 갖춰져야 돼요. 내 탓도 되고 상대 탓도 되고 또 제3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덕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내 탓을 하라. 왜? 내가 지금 거기에 인연이 주어져서 거기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나도 나의 원인이 있다. 그럼 내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왜 내 탓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교만해지거든요. 나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 내가 저기에 인연이 돼서 저런 사건을 일으키게 했을까? 그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보입니다.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만 오로지 하는 자기 기만이 아니라 왜 이런 사건이 생겼는가. 사건을 갖다가 성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 심리까지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에 대한 원망이 없어집니다. 자기에 대한 또 뭐예요? 또 비굴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하나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냥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 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공부 안 됩니다, 사실은.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불교에 도노돈수, 도노점수란 말이 있습니다. 도노돈수는 이치를 다 알아요. 탁 한 번에. 말하자면 실타래가 이만큼 안에 있는데 한 번에 끊어지면 다 끊어집니다. 이치는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그냥 관망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노점수라는 이론이 또 있어요. 다 깨달았는데 한 번에 점점 닦아요. 그건 왜 그러냐. 내가 다 깨달아서 이제는 세상에 업을 짓지 않고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경지가 됐는데 상대가 연민하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업을 지어야 된다. 내가 업을 짓기 위해서는 뭐예요? 상대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서로 말다툼하기도 하고 논리를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이거를 해결한다, 해결 안 한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통해서 공부하는 입장이 되면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상대의 상태도 보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아, 이 일의 성격은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노점수예요. 그게 바로 보조국사가 강력하게 주장한 도노점수설입니다. 이거는 보살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업을 짓는 겁니다. 일부러 상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깨달은 사람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왜 기도합니까? 중생을 위해서. 같이 길을 가는 거죠. 이런 논리가 있어요. 물론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근본 설일체 유보 비나야 잡사에 있는 내용인데 왕이 재판을 합니다. 어느 곳에 두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두 농부는 서로 네 논, 내 논, 논밭에 대해서 서로 옥신각신 이렇게 싸우게 됐어요. 왜? 증오를 하죠. 서로가. 왜 증오하겠습니까? 내 것, 네 것, 이 서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만나면 옥신각신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싸웠습니다. 싸움까지 되죠. 싸움이 되니까 이제 힘들죠. 그래서 왕에게 재판을 청구했죠. 소송을 거는 거죠. 호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두 농부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너네들 말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두 농부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수행자가 있는데 운망을 짓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그 스님이라면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증언해줄 수 있는가 하고 물으니까 이 수행자 스님이 증언을 하죠. 왕이시오. 왕이 진짜 훌륭한 왕이시라면 내가 증언을 할 수 있지만 만일 왕이 훌륭한 재판을 할 수 없다면 내가 증인되는 것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의시되겠죠. 물론 나는 훌륭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증언을 하면 좋겠다. 하니까 수행자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두 사람 탓이에요. 이 남자가 저 사람에게 화내고 저 남자가 이 사람에게 화를 내고 이 사람이 저 남자에게 또 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생겼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 했습니까? 그건 두 사람 다 책임이다. 그 두 사람 다 벌을 줘야겠구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아주
침착하게 목소리 깔고 묵직한 목소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죠. 왕이시여, 제가 좀 전에 왕이 훌륭한 재판을 하신다면 증언을 하겠지만 훌륭한 재판을 하지 않으신다면 전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럼 훌륭한 재판이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없는 재판을 하지 않고 이익 있는 재판을 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재판입니다 했습니다. 그때 왕은 역시 현명한 왕이죠. 어떻게 재판을 했겠습니까? 써있죠? 너네들은 돌아가서 서로 논밭을 경작하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싸운 거는 뭐겠어요? 전부 자기 입장이에요. 하나의 사건이 생기기에는 양쪽 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데 어떤 일이 생기면 왜 일이 생겼는가를 논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논리성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의 심리도 알고 공부가 나날이 성숙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탓이요 내 탓이요 하기 전에 서로의 탓이거든요.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옛날에는 말이 아주 필요했잖아요. 요즘 말하면 이제 뭐 자동차겠죠. 그래서 군대에 말을 많이 양성해야겠다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수없이 많은 말을 이렇게 구입했어요. 그리고 말을 막 훈련을 시켜서 훌륭한 군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저 나라는 훌륭한 군마가 있고 훌륭한 군사가 있고 장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저 나라를 갖다가 침략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오히려 패배를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군마를 양성하고 훈련시키면 상당히 돈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었으니까 그냥 말을 그냥 냅둬버리자.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야생에 그냥 풀어놓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자라나도록 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나라가 그러면 저 나라는 군력이 군대 군력이 약해지고 또 말들도 지금 제대로 이렇게 훈련이 안 됐으니까 지금 침략하면 좋을 것 같다 한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주위 나라가 침략한 겁니다. 그 나라를. 그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훈련시키지 않고 방목해둔 그 말을 다시 데려와서 장수들과 군사들이 타고 이제 적진에 나가서 싸우려 하는데 적진에 나가서 싸우니 그냥 빙글빙글 동기만 하는 거예요. 지는 멋대로. 그래서 결국은 패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길들일 수 없어요. 아무리 이성이 있어도 여기서 감정이 들어가서 감정을 컨트롤 못하면 이성이 거기에 자기 마음대로 성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이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성숙되지 못한 그런 길들이지 못한 훈련시키지 못한 자기 마음이 야생마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을 길들여야죠.
아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괜찮아요. 왜? 문제가 생겨야만이 서로가 공부가 되니까. 그래서 나타난 현상, 문제거리, 사건은 부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성찰하느냐,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내 어디를 닦아야 되고, 저 사람은 어떤 심리인가, 저 사람이 왜 그랬다 하는 것까지 그 심리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의 주제는 내 탓, 남의 덕인데, 결국 뭐예요? 남 덕분에 내가 공부할 수 있죠. 내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어디가 저 사람에게 밉보여서 나도 모르게 했는가, 나는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오는 건 뭐겠는가. 남편도 그러고 자식도 그래요. 그죠? 반드시 소리 나는 거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탓이에요? 양쪽 탓이에요. 그죠? 이게 공부하는 사람 자세입니다. 출가 전문 수행자 너는 산속에 들어가서 돈수예요. 그렇지만 세상을 교화하는 스님은 같이 어울려져서 같이 뒹굴면서 같이 업을 짓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스님도 아니라고 우습게 보죠. 그 공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왜? 나도. 저도 그렇고 대승보살을 자칭하는 스님들은 힘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보살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때는 뭐예요? 나를 닦아주는구나. 동시에 저 사람에게 어떤 관계를 해서 저 사람에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내가 할 수 있을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좋게 받아들이고 무조건 낱낱이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남을 찌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좋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 탓이요 남의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은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라는 건 인연이라는 겁니다. 누가 원인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저번에 낙동강에 낙동강에 가서 돌을 던졌는데 뭐가 생긴다? 물결이 생깁니다. 그럼 원인이 뭐예요? 여쭤봤죠? 그럼 돌, 그리고 던진 사람이요, 던진 사람의 마음이요. 근데 물 자체가 원인입니다. 물에 물결이라고 하는 그 원인, 성질이 없으면 절대 물결이 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어떤 사건이 생기는 것은 전부 다 원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게 있는 구도의 뜻입니다. 근데 내 탓으로 돌려서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을 주셨나? 이거는 결국 과제입니다. 과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성숙시키고 상대도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보살행을 하라고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수없이 많은 지식을 담아도 그 남의 겁니다. 자기 것을 만들기에는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건을 해결하는 것,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